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중소쿠폰을 8년 만에 피해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 변호사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애초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맞습니다. 해달라,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갈까? 이제 지하 주차장 쪽으로 가면서 일종의 시위성으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 사실상 지하 주차장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단 그곳에서 조율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수사 규칙과 관련한 이 원칙 조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공표돼서는 안 된다는 점, 소환 역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다만 이전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전직 대통령들이 포토라인 앞에 섰던 건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을 헤아릴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는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만 추가 이렇게 기소를 알아보고 있는 것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도 사실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익을, 이 국가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특검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피해자인 국민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으로 수사기관에 나서는 것인지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육성, 음성을 들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출두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포기한 채 포토라인에 사실상 서게 된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내란 재판을 받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을 때 이미 정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네. 수차례 됐고, 이제 비공개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굳이 오늘 내란 특검에 갈 때 그렇게 현관을 통해서 꼭 가야 됐었냐 하는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제 반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할 때는 오히려 모순되게도 지지층들을 보기 위해서 기자의 질문도 물리면서 지지층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좀 좀 비켜달라라고 비켜라 그랬죠. 어떻게 예.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동선이나 행보가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는 끝끝내 나는 이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 비공개 소환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마 본인이 또 특검팀을 진두지휘했던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법적으로는 이제 인신 확보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고 상당히 궁지에 몰리자 예. 이 수사 재판을 분별해서 이런 식의 좀 다른 온도차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의도적인 망신 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중앙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혹시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때 그 준칙을 또 만들었잖아요, 비공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 처음에 특검팀에서 애당초에 뭐 며칠 날 28일 날 9시에 소환했다, 이거를 예. 언론에 공지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공개 그 소환이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10시로 다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10시 1시간의 편을 보고자 한 게 아니고 10시로 옮겨지면 이제 거의 비공개되니까 1시간 기자분들이 계시다가 이게 안 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시에 오려고 했는데 그 10시로 변경 요청한 것조차 언론에 공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나 지하로 가겠다라고 한 거죠. 비공개로. 이제 그랬던 그 권리 주장이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지하로 가는 것을 수사팀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럼 그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막 그 선에서 아마 본인이 수사팀이 한 그 주장이 법령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공개 소환하는 것이 또 그것을 미리 언론에 알려준 것이 서운하고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보도 준칙이 만들어진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 검찰에 나올 때 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담하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럼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굳이 뭐 그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관련 준칙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죠. 예.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준칙 때문에 그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비공개된다는 생각을 못 하셨죠, 아예.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비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민주당 쪽에 주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때. 그 이후부터는 정진상 씨까지 비공개로 왔어요.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로 된 마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현관으로 왔잖아요. 예. 올 때 한마디는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수사팀과의 어떤 범죄 해석과 관련된 입장 차이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기싸움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수사팀과의 관계고 그다음에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들어올 때 뭐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든가 이 정도의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제 재판 때도 그렇고 지금 이 특검에 이제 소환 조사 응할 때도 그렇고 왜 말을 안 합니까? 포토라인에 서서 왜 대국민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니까. 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안 냅니까? 아마 추측컨대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특검 출범 자체도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거 위헌적 출범 아니냐 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 그래서 영장을 친 거잖아요.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해도 안 올 것이다. 출석이 불응이 예상이 된다 해서 영장을 쳤던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깔린 것이 특검의 이 수사는 불필요하다. 예. 이것은 사실 좀 불법적이고 뭐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이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거나 또 입장을 정리해서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지금 여러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입장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적 차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네. 아니고 그리고 이 내란이 아닌 것을 특검화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나를 소환 조사하고 나를 재판받게 하는 거 이 모든 일체를 네. 아직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항변할 사유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추상적인 층위에 이를테면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나를 부를 권한도, 나를 체포할 권한도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는 특검 법이 위헌적이라서 나를 조사할 수 없다. 예. 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출두하면서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위 왜곡에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수사를 앞세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거는 수사팀을 단순히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변론 전략으로도 상당히 큰 패착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증거인멸을 정말 교사했는지 예. 체포영장에 대해서 나를 막아서라고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이라도 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관련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없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걸 굉장히 뜬구름 잡는 아주 최상위 층위의 그런 주장으로 가져가는 거 본질에 대해서 맞닥뜨릴 그리고 직면할 법리적인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특검 출발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라고 하면 아예 출두를 하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응한 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수사는 다 하고 있었잖아요. 공수처도 하고 있고 검찰 특수단도 하고 있고 경찰 특수단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왜 특검을 출범시키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을 보면 추천 과정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거죠. 추천 과정이 인물이 편향됐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야당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이것은 국회가 행정권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행사할 때 특정 정파만 하는 것은 안 된다. 헌재 기본 취지에도 있다라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하면 될 것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특별 검사가 출범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했잖아요. 예. 기소한다는 것은 수사가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특별검사가 와가지고 바로 기소부터 한다는 것은 이미 수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한 거가 예. 되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도 보면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특검이 맡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특검이 맡으면 조사 주체를 바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기존에 있던 수사팀을 전부 다 데려왔잖아요. 예. 그러면 지휘권자만 바뀐 겁니다. 그 지휘권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임명 과정을 거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원래 수사기관들은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분들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왜 수장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수사팀을 또 모아다가 하느냐? 결론만 달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게 사실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한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또 수사에 응할 예정인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법원도 그걸 수용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정작 출석을 안 하면은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게 혹시 두려워서 그것도 나가는 가만히 있을 것도 있어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발부 요건이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는 이제 조사를 위해서 인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발부를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당한 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관행을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출석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쨌든 위헌성이 있다고 내가 다투고 있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특검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이 소환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명분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는 거치되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원래 그 목적 자체는 정치적이다. 예. 이거를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출두를 안 하게 되면 그 명분조차 잃는 거가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들어온 속보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조사는 응했는데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후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점심 먹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특검 쪽에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왜 오전 조사는 응했는데 오후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마 추정키로는 예.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박창환 총경이 나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불법 체포를 집행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사람인데 예. 나를 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창환 총경이 누구예요? 박창환 총경은 일단 이 내란 특검이 발족하기 전부터 이걸 경찰에서 키를 잡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예. 저지와 관련된 그래서- 방해 혐의.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내란과 파생되는 그 수사를 좀 계속해서 맡아왔던 총경이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 조사에서도 사실상 박창환 총경이 이 진술 조서를 꾸리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오후에 그 부분을 그렇다면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명목적으로는 내가 고발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오전에는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오전에 본인이 진술에 임했을 때 뭔가 국면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본인의 피해 사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이 체포영장을 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 지시를 내린 측면과 관련한 증거 내지는 예. 관련자 진술 등을 좀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닌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이 고발한 네. 자신들이 이제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돼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불이행을 한 그 사람이 수사 주체가 돼서 자기를 수사하는 거를 응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선 그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창환 있고요. 총경이 그런 맞습니다. 것을 한 적이 없다. 1차 예. 이 체포영장 집행 때는 아예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2차 집행 때는 현장에 나갔지만 그 당시에 체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예. 김성한 그리고 김성훈, 이광우 경호처의 이 지휘 라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발했다라고 해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 이건 오히려 피해자한테 휘둘리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창환 자신들이 고발한 박창환 총경이 지금 수사 주체가 오늘 내란 특검의 수사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오후 조사는 네. 그런 면이 있다. 앞서 이제 우리 윤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그러니까 수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위에 관리자만 특검으로 다시 바뀌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위헌적인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나 이미 뭐 할 얘기 다 했는데 내가 굳이 또 이제 오후에 출석해서 또 조사에 응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습니까?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내란과 관련해서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상황,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특검이 발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대상자를 달리합니다. 국무위원 그 당시에 국회에서의 해제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물리력 동원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공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또 굉장히 많은 긴밀한 조율을 하고 검찰에 출두하기도 했었고요. 예. 성관위에 대검의 소속 검사 2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있습니다. 수사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던 측면이 있고 이렇게 대상과 완전 범죄 혐의를 달리하는 측면에서 특검이 발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더군다나 특검의 인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BBK이든 드루킹이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진영을 배제하고 특검을 지명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그 당시에 야당은 양보했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것조차 받지 않고 지금 상황을 초래한 건 지금의 국민의힘의 책임이 알겠습니다. 큽니다. 박창환 총경 때문에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박창환 총경 등이 피고발된 것이 아마 수사방의 그 혐의인지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관리권자의 허락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예. 없었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또 하나 그거 있죠. 그 비화폰의 서버를 이미 제출받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이미징 떠온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이게 그 원래는 군사기밀 그 해제 절차를 거치고 갖고 와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다는 거 갖고 아마 대통령경호처하고 그다음에 경찰분들을 고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피고발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피고발인이 조사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도 재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그럼 그걸 사용했을 때 수사 담당 기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예.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일단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사 기록에 남겨놔야죠. 나 이런 예.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그래야 나중에 이게 증거로 쓰이거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취할 때 근거 자료 쓰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 내 일방적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말 맞다나 사실 누구나 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수사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조금 수사 진행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수사에 참여하시겠죠. 그런데 어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정도 어필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창환 총경이 피고발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건 응할 수 없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라면 네. 좀 특검 쪽에서는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또 박창환 총경 쪽에서는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이 조사 주체 오늘 조사의 주체를 좀 바꿔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창환 총경이 주되게 질문을 하고 본인이 들여봤던 혐의는 그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던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전에도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앞으로는 외환죄 그리고 그날의 국무회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될 거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전담하고 들여다봤던 수사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라도 이신을 강제적으로 이 검사실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곧 소환의 불응으로 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윤전 근데 사실은 이제 특검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사팀들을 모아서 해당 수사팀들이 그 수사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하는 정도 이외에 나머지 전략이 안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피의자 조사받는 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팀 교체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투입할 수사팀이 없는 거죠, 지금. 해당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그 말은 준비가 덜 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시비 걸 만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부분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럼 문제 제기했을 때 정당하진 않지만 문제 제기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수사팀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비거리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런 피고발인이 와서 조사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대응 플랜 논리를 B 만들었어야 정도는 되는데.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10분간 장우성 특검보 등이 이제 수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리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했어야 될 부분도 없잖아요. 있죠. 예. 이런 수사팀이 있는데 피고발인이지만 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저희가 단독에 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원활한 기름칠이 예.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특검에 출석까지 했는데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는 국민이 보기에는 조금 약간 민망스러운 조사 받으시겠죠. 모습이다. 박창환 총경만 빼주면 받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 보면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 중에 11개잖아요. 예. 그중에 8개 정도가 사실은 내란 관련된 거예요. 내란 관련된 건데 내란이라는 것은 집단 범죄고 이게 웬만한 범죄는 거기다 흡수가 돼요. 예.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뭐 폭력 이런 것들은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개 범죄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신분 조사를 받기가 어려워요. 예. 사실상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외환. 그다음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러니까 외환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예. 제가 볼 때 조은석 특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경찰 특수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긴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특검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모아다가 놓은 그리고 지휘자만 예.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조사의 첫 번째가 바로 그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그 부분이었던 영장을 거군요. 신청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할 수밖에 없죠. 그것부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왜 이 박창환 총경 얘기가 불거지게끔 만들었을까? 그건 전략상으로 그러면 특검은 좀 잘못한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 그 부분이 제일 주안점이었을 수밖에 없었군요. 이 특검 상황에서는. 그런데 피의자에게 끌려다니는 게 사법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예. 고발한다라고 해서 수사 배제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휘둘린다. 예.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신뢰받지 못해서 특검이 발족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모습은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될까봐 두려워서 오늘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기각사유가 예. 아니 특검이 부르면 성실히 임한다고 하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느냐라는 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버티면 체포영장 발부되겠구나. 강제적으로 인신이 인치되겠구나. 그러니까 나간 겁니다. 하지만 수사받을 용기는 없었던 거죠. 국민 앞에 어떤 언행을 할 예. 정치 지도자, 과거의 지도자로서의 용기도 없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받는 거에 이걸 수사기관이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이 법불 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법불학이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원래 역대 대통령들 검찰에 출두하면 그래도 뭐 조사하는 주체, 뭐 검사장급 정도 되는 분이 나와서 원래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그랬잖아요.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 네, 보면은. 근데 뭐 이건 특검이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특검보 내지는 특검이 직접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웠나요? 상황이? 글쎄요, 아마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도 작용을 했겠죠. 예. 둘 다 사실은 이제 특수통의 1, 2인자 역할이었으니까 오해를 사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이전에 사실 기수가 조은석 특검이 더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서 다소간에 좀
어색한 모습이 연출됐었죠. 서울구검장하고 중앙지검장 했죠.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껄끄러운 부분도 없잖아 예.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예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사실은 이제 법불하기도 있지만 전 권력자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또 그 이상으로 대우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브리핑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특검이. 예. 예.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지만 그런 예. 진행됐던 수사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수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하게 브리핑하고 또 하나는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브리핑이 자꾸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조사하시는 분이나 예. 조사받는 사람이나 어쨌든 여론의 압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여론이 조사하는 주체나 조사받는 객체에 대해서 예. 영향을 끼치는 행위만큼은 자제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다.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겠다. 이런 게 딱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전제된 마음에.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 전부 조사받았고 유일하게 조사받지 않은 피의자가 우리 입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같아요. 좀 생경한 풍경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차담에도 했던 게 그것을 조사를 잘 봐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한때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던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예우를 스스로 사실상 받기 겸용쩍게 만든 부분이 예.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받을 때 면목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요. 송구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다퉜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한 겁니다. 국민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예. 최소한 송구스럽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조사도 오후 조사는 핑계를 대면서 입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예우를 해주는 것이 사실상 만약에 한다면 특검팀이 오해를 넘어서 상당한 비판에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을 향해서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본인을 향해서 또 특검 조사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한동수 전 검사장 얘기를 잠깐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윤석열은 그 기득권 세력의 아바타 내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검찰 조직이 낳은 괴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내 굴지의 그 로펌들의 어떤 전 현직 검찰 오비들의 뭐 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면도 있다. 그래요? 이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뭐 수사에 협조하거나 순순히 뭐 범행 사실을 자백한다 해서 그 법정형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요. 그럴 거면 그 이명박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분도 이제 한때 내란 특검 후보로 이제 거론됐던 분인데 이제 그 감찰부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어쨌든 한동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형량의 한 15% 정도? 얼마 채우지 않고 이제 사면 받고 나오셨잖아요. 본인도 그러면 그렇게 사면 받을 걸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응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건가? 그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좀 말씀의 취지는 저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예. 네,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끈다는 거잖아요. 예. 끌어서 최대한 끌어서 불구속으로 가면서 이제 만약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최소한 수감 생활을 하는 방법. 근데 이제 그거는 결론적으로 제3적 시각인 것이고 아마 피고인들 당사자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렇죠. 예. 내란 걸려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받고 있는 수사 관련해서도 무혐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른 저는 예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글쎄요, 지금 섣불러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처럼 사면까지 염두에 두고 뭐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또는 나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정말 무죄를 확실한다면 수사 대단히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임했을 겁니다. 본인도 알기 때문에 안 그런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빨간 넥타이 맸습니다. 분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방어의 언어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선동의 언어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이걸 법률적으로 그나마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면 복권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보겠다라는 그 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모델은 두 가지가 있지 않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모델도 있고 이재명 현 대통령 모델도 있잖아요. 예. 어느 모델이 더 완벽히 피고인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델이라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모델은 사실은 오랫동안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뭐 사면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모델은 재판이 끌어지면서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잖아요. 제도 변경을 시도하거나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1심, 2심, 그다음에 대법까지 가려면은 5년이 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글쎄요, 뭐 관련자들 증인들에 따라서는 모르죠. 재판부의 또 재판 의지에 따라서는 또 추가 기소되는 내용에 예. 따라서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가능성이 아니고 예. 이게 비교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비춰보면 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간접적으로 예예예. 글쎄 그렇게 재판이 오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인 어제 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모습이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다고 없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논의한 적 없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인 거죠? 그냥 어제 퇴원하고 오늘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받고 이게 다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죠? 뭐 아무래도 시기는 겹친 것 같은데 워낙에 수사를 좀 지체하고 김건희 여사만 하더라도 대선 전에 소환 통보 있었습니다.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못 나간다 그랬어요. 대선이 끝나니까 특검이 발족할 거니까 나는 검찰이 불러도 못 나간다고 예. 했습니다. 특검이 발족하니까 입원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됐다 정말 어떻게 보면 생경한 법리로 풀려나기도 했었죠.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실기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6, 7월 넘기지 않아서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인신 확보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서 거의 한 이제 11일 그러니까 한 2주 가까이를 이제 우울증 관련된 치료를 좀 받고 맞습니다. 나오셨어요. 근데 휠체어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타신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가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는 것 자체를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우울증세와는 이제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정 여론을 의식한 하나의 어떻게 좀 의도된 이제 장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 직후에 또 자택에서 머물면서 편히 휴식을 취하는 사진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행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은 이게 저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그렇죠. 이제 좀 오래 전에 이제 재벌 회장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유력 정치인이 갑자기 앰뷸런스 타고 누워서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봐서 아마 그게 연상이 됐나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건가요? 글쎄요, 뭐 구체적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과정에 휠체어를 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는 과정에 휠체어를 탄 것 자체 갖고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보다 너무 억측이 좀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검찰청에 출두할 때 휠체어 타고 나온다 그러면 이전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비난의 단초로 사용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좀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민 것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두 분의 관계상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근데 한 사실 거다. 휠체어 저렇게 미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메시지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상한 남편 뭐 그 조사 정도인가요? 전날이잖아요. 예. 조사 전날인데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럴 시간이 있나? 왜냐하면 휠체어로 밀고 가는 것을 다른 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세간에 알려진 바는 두 분의 뭐 사이가 되게 좋다고 하십니다. 예. 그 과정이고 뭐 또 본인의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난국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다고 보면 뭐 그런 뭐 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예. 그러니까 저 모습만 봐도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나도 본인이
어떤 이제 내란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자기 확신에 확증 편향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시고 너무 당당하게 한강 산책하고 너무 당당하게 부인이 태어나는 날 휠체어 입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최소한 그렇게 보이기를 의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변론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항변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내심으로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제 정서의 기대자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16개도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 있고 뭐 무더기로 3년치 녹취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거는 선별과 분류의 작업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법률적인 항변이 굉장히 이게 설득력 있게 작용할 것인가? 당사자들이 본인 사건은 제일 잘 알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런 소기의 목적을 좀 얻기에는 이미 많은 국면을 지나왔다라는 좀 체념 같은 것도 작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수사와 본인의 재판에 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인 김건희 여사는 또 김건희 여사대로 여러 가지 지금 조여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쪽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쟁점이 많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이거 결혼 이전의 상황이라고 돼 있고요. 명품백을 받고 이런 거는 사실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공천 그리고 이권에 개입한 흔적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완전 본인 사건에 당사자로서 각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별도 변호인단을 꾸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단도 사실상 겹치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두 이 당사자에 대한 영장이 각각 청구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힘을 이 맥락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례 때 조국 전 교수나 정경심 교수가 각각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또 진행이 됐던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군요. 특검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조국 전 장관 때는 사실 이제 공권력은 아니었죠. 예. 공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권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이 부분은 이제 공권력을 갖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고 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지만 또 같을 수도 있어요. 그 결국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로 그런 여러 가지 부탁 내용이 흘러가는지 여부도 총선 개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총선 개입도 그렇고 뭐 건진법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예. 실제 최혜병 관련 특검에서 다룰 부분도 거기도 청탁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려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그 법상의 권한 예. 행사까지 이어졌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파헤칠 수사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수사 그 대상 사실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중기 특검 얘기로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은 아직 뭐 정해진 바 없다, 논의한 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뉴스는 이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좀 집중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